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재 어디 할 차례죠? 교재 가시면은 페이지는 14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8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거기에 이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거미집 모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3, 4월 달에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고 넘겨보세요. 151페이지로 가시면 151페이지 가시면 이제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151페이지에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부동산 시장 갑니다. 여기는 이제 넘겨보시면은 어디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15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52로 가시면은 거기에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형태라는 게 있죠. 요거 완전 경쟁하고 무슨 경쟁이 있어요? 불완전 경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의 이제 차이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한 경쟁을 이루는 시장은 지금 현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입니다. 이론이고 자 이걸 기준을 잡아서 현실은 거의 다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경쟁 시장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현실이 다 불완전하니까 불완전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은 이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가겠는데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1번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돼 있어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돼 있는데, 자, 우리 부동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칠판쪽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 1,000원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가격을 순화하는데, 자, 우리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그 유효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럼 다수다, 우리는 소수다. 소수. 그래서 수요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요. 근데 공급도 땅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한돼 있죠. 우리는 다수예요.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예요. 소수고요.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해요. 근데 우리는 비동질성을 갖는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완전 경쟁은 다수다 보니까 항상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자유롭게 가는데 우리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유효소가 제한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우리가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면 우리가 완전 경쟁은 다 알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예요. 다 알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정보가 다 틀리고 불완전하죠. 완전한 정보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입니까? 불완전한 정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책에 보시면은 자, 페이지 152페이지 가시면 거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 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 경쟁에 들어가요? 불완전이죠. 그 밑에 가시면은 완전 경쟁의 성립 조건은 제어가 동질하는데 우리는 비동질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완전 경쟁은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인데 우리는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고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완전 경쟁은 맨 위에 가보세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만 우리는 진입과 퇴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완전 경쟁은 완전한 정보지만 우리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은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과점은 이제 자동차 통신사 같은 게 이제 소수 업체고 그 밖엔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점, 과점, 독점적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죠.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냐면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54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갑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우리 부동산은 지역마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국시성이라는 말을 써요. 국시성. 지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문화유편이라면 여기만 1,0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봤을 때 우리 부동산은 서울시하고 인천시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다른데 자, 근데 어때요? 볼펜은 어떻게 돼요? 전국이 다 똑같이 1,000원이죠, 그죠? 그다음에 볼펜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볼펜이 막 남아 돌아요. 초강급이고 여기서 초과수요면 볼펜은 움직일 수 있어서 1,000원이라는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국한돼 있죠, 그죠? 그럼 서울로 본다면 서울도 구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여기가 무슨 구죠? 강동구죠. 그럼 강동구도 동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무슨 동이죠? 길동이죠, 그죠? 길동. 그럼 길동도 번지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번지를 개별 시장이라고 하고 전체 시장하면 시장이 서울, 강동구, 길동, 3번지 이렇게 하위 시장으로 나열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분화되어 있어서 하나하나의 그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무슨성 때문에 그랬죠. 부동성 때문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처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154페이지에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1번 부동산 시장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부동성이에요. 무슨 성이다? 부동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을 가시면 메뉴에 그러면 2번에 가시면은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시장이 그냥 있어요.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용도 형태에 따라 주택도 단독이 있으면 공동이 있죠. 그럼 단독도 장소 규모 질에 따라서 부분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3번 시장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시장별로 시장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때요? 수급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이번에 시장의 유형의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전체가 전국 시장이고 개별 시장이 번지고 자 어때요? 전국, 서울, 강동구, 길동 그냥입니까? 하위 시장, 부분 시장으로 나열돼 있죠. 그 부분 시장이 용도 위치별로 틀리다는 게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가시면 오른쪽에 자 그러면은 수급 조절이 쉬워요?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그럼 수급 조절에 곤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곤란성. 자,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볼펜은 움직였지만은 토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부중성 때문에 땅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공급이 굉장히 비탈락적되어 있다는 거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밑줄 쳐보세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됐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갈게요. 단기와 장기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주택을 한 달 안에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죠. 단기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가격이 단기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조절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 그랬지 장기적 하면 안 돼요. 그죠?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죠. 체크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요. 건축을 완성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나요? 오래 걸리나요? 그럼 단기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시면 비공개와 비표준화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뭐냐면 자 세 번째 자 완전 경쟁은 물건이 다 동질해요. 동질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코카콜라가 캔콜라가 1,000원이다. 그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공개돼 있죠. 공개성을 쓰는데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자체가 비동질해요. 다 개별성 때문에 틀리죠. 그러면 거래를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그러면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굉장히 공적이요, 거래가 사적이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일물일가가 안 되다 보니까 표준화돼 있어요, 비표준화돼 있어요. 비표준화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격화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개가 맞아요, 비공개가 맞아요. 은밀성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면 2번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많은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겠죠. 4번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그럼 규격과 표준화의 대량 생산을 공급하기를 인하시킬 수 있으나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칠판지우개는 어떻죠? 동일한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안 되니까 표준화돼 있다, 비표준화돼 있다, 비표준화돼 있다. 넘겨보세요.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비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칠판조기 같은 경우는요. 자, 물건이 똑같으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띄워다 팔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유통구조라는 게 있어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본사에서 물건 띄워다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유통구조가 없고 집중 통제가 어렵죠. 그럼 조직화돼 있어요, 비조직선이에요. 그러면 비가 빠져야 돼요,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지하처럼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집중 통제가 또 어렵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은요. 법적 제한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제를 하잖아요. 시장 진입이 좀 어렵고요. 자금의 유용성은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그럼 자금 융통이 잘 돼야 되죠. 금리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매매는 살매와 팔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사는데도 오래 걸리고 파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쌉니까? 우린 비쌉니까? 그럼 구매 작업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파는 건요. 우리가 현금화가 어렵죠. 그럼 빨리 내려면 그냥 해야 돼요. 금매로 내놔야 돼요. 비싸게 내나요? 싸게 내나? 그럼 장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기 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대표유제 문제를 보시면은 두 번째 2번에 부동산 시장은 따라서 국지화, 따라서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 그럼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중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제목이 시장의 특성입니까? 시장의 기능입니까? 특성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특성과 기능이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했던 거는 특성이었어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고 지금은요, 기능이라는 게 돼 있죠. 그럼 특성하고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야,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래요? 특성이 있니 그래요? 그러니까 특성은 얘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의 지금 여러분이 특성입니까? 이거는 기능입니까? 기능,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봅니다. 자, 부동산. 자, 여러분들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은 1,000원이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공개돼 있죠. 근데 부동산은 공개돼 있어요? 비공개돼 있어요? 그건 기능입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까? 특성이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펜도 돈과 교환하지만 부동산도 현금과 교환을 할 수 있죠. 교환은 기능이라는 거죠. 그럼 특성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공개성,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가요? 특성에 들어가요? 특성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원 배분은 공간 배분의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게 유행인데, 자, 이렇게 막 금이 가면은 그냥 이래요.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돈이 투입되죠.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원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자원이 배분돼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한테 공간도 배분되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이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배분시키는, 공간도 배분하는 경쟁 과정에서 수요자 공급자 간의 공간 배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부동산과 현금 그냥요 교환할 수도 있어요. 교환의 기능이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밑에 가시면은 가격 창조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제목만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가격을 형성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얘기는 3, 4월 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창조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중개업자라면 매도자는 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비싸게. 매수자는요? 그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죠. 그럼 중개업자가 그냥요 그 중간에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을 창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죠. 그죠? 정보 제공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양과 질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5번에 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양과 질의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안 높아져요? 땅의 질이 높아져요?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키겠어요? 고층화시키겠어요? 그럼 양도 늘어나서 지가 알아서 도시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토지 이용 결정은요, 이미 용도가 지정된 토지라도 용도의 범위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채용을 고안해서 토지 이용을 또 결정할 수도 있다는, 또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역할인데, 시험 문제는 이제 5번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강의가 20년째인데, 아까는 특성이지만 지금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러면 5가지를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암기 기법은, 자, 김군이 정량한테 우리가 배 끊기는 섬에 놀러 가자 그래요. 정량이 안 간다고 이제 튕기거든요. 김군이 이제 어떻습니까? 아, 그냥 하루씩 갔다 오자. 갔어요. 근데 마지막 배인데 놀다가 마지막 배를 속여서 5시 배인데 6시 배로 속이고 다시 10분쯤 들어오니까 배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정량은 울죠. 김군이 웃으면서 기다렸던 듯이, 자, 우리가 얘가 좀 고를 잘 못해요. 그래서 교 이렇게 하니까 이걸 고쳐볼게요. 따라해보세요.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자고가 정량은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에드나인 처음에 이제 EBS 강의할 때 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할 때 이 편집당했어요. EBS에서. 그죠? 야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같이 자자 그랬어요? 그냥 자고 가라 그랬어요. 자고 가라 그랬죠. 근데 이게 제가 일탈을 만들었더니 자고가 정량만 알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들어 왔어요. 2탄을. 좀 야한데. 자, 제가 얘기한 건 자고가 정량만 얘기했죠. 근데 이 정량이, 김군이 이제 그러니까, 이 김군이 정량을 횟집으로 데려가갖고 술을 먹으면서 달래면서 막 하다니까 술 채가지고 정량이 막 웃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마 나 자고 할 테니까 너 남자로서 그 기능 있니? 그런 거래요. 그죠?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고환 기능 하면 안 돼요. 무슨 기능이다? 교환.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근데 비공개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이죠. 기능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됐고.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160페이지로 갑니다. 160페이지.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별표 쳐놓으시는데, 자, 거기 보시면 지금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참 재밌는 게 주식 시장에서 떠왔어요. 어디서 떠왔다? 자, 주식이요. 사실은 아니든 그냥입니까?
이 정보가 굉장히 민감합니까? 민감해요. 부동산도 안 민감할까? 민감할까?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거리 어디 전철역이 뚫린다 같으면 그 뚫린다는 거를 발표되자마자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올해 또 투자를 해서 지금 분양권 하나 샀는데 저희가 이제 신분당선 쪽으로 이제 뚫리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말일날 발표돼요.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그러면 그게 만약에 타당성 면제가 발표가 되면 좀 가격이 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면제가 된다는 게 탁 발표되자마자 그냥입니까? 집값이 확 오릅니까? 그죠? 그럼 정보가 안 민감해요? 민감해요. 민감하죠. 이게 효율적 시장이에요.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 들어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은 자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들어보시면요. 재미있습니다. 이거. 자, 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는 주식 시장에서 나왔다. 들어보면요. 효율적 시장을 우리가 부동산에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하다. 민감하죠. 그럼 여기에 3년 후에 전철이 들어선다라고 발표되자마자 3년 후에 여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를까요? 그죠? 그럼 미래 시점입니까? 현재 시점이 반영됩니까? 그럼 정보가 3년 후에요. 지금 즉시예요.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장으로 간다? 효율적. 근데 그 정보가 그 강도에 따라서 약한 거는 약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약성은 과거까지만 반영되고 중강성은 현재, 그 다음에 강성은 미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갈게요.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주식. 저도 이제 주식은 잘 안 하는데 저번 주에 여러분들 왜 그 수소차라고 들어보셨죠? 그 딱 뜨자마자 관련주가 확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해요. 하라는 것만. 지금 160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양가로 1번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부동산에서 발전됐나요?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온 건가요? 가지고 오고. 동그라미 2번에 체크해 보세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그냥입니까? 지체 없이입니까? 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자,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성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로 가시게 되면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약성은 아까 그냥입니까? 과거 정보까지였습니까? 근데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 정보까지예요. 근데 강성은 그냥입니까? 미래까지입니까? 미래까지죠. 체크하셨죠? 그러면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냥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 정보예요. 그럼 시험이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올해 볼 게 30회라면 29회까지는 그냥입니까? 과거의 기출문제입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있어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정답도 다 알죠? 그렇죠? 그럼 이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 나와 있고 해설집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제가 1회부터 29회까지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정답과 해설지를 만들어 갖고 두껍게 해서 다음 주에 60만 원에 사시겠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산다고 하지. 그죠? 나도 안 사겠다. 그죠? 근데 지금 30회가 나온다라는 자체는 지금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흘린다면 수강료는 내고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시장은요. 중강성이에요. 무슨 강성이다?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까 대부분 다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미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제가 시험지를 유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출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거요. 제가
몰래 갖고 왔으니까 외우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바로 사야겠죠. 근데 그냥요, 저 잡혀가요.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정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주식회사가 어떤 요즘 또 제약회사가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신약 개발이 된다는 자체에 대한 미래 정보를 다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것들은 그것까지 나왔다는 건 이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강성이 가장 진정한 효율적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러니까 완전 경쟁가 가장 부합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근데 효율성 정도가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읽어보시면, 저도 이제 그 부동산을 좀 관심 있고 주식은 좀 안 하는데, 주식이 지금 장이 닫았죠? 그죠? 근데 이제 분석한 사람들 보니까, 뭐 월봉이 있고 주봉이 있으면서 이런 과거에 그냥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죠.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따라서 기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를 분석하는 걸 따라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만 분석해요? 현재까지 봐요? 현재까지 보는 게 그냥입니까? 기본적입니까? 기본적이죠. 그럼 기본적은 기술적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읽다 보면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게 나와요. 정보를 얻으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죠. 그럼 남들보다 더 얻으면 초과이윤이고 남들만큼 얻으면 정상이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으면은 자, A은행한테 가서 A은행아 내가 너 1년 후에 1억 줄 테니까 얼마 줄래? 연 2% 정기예금을 주겠대요. 나만 받아요? 다 받아요. 그죠? 그럼 이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상이윤이 돼요. 무슨 이윤이 된다? 정상이윤. 근데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 12%를 확정금리를 받았어요. 그럼 10%를 초과해서 받는 이 10%가 답세 초과이윤. 초과이윤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 테두리 내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요. 자,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갑니다. 약속률적 시장은 어디까지만 시장이 지금 반영됐죠? 과거죠, 과거. 그죠? 과거로 분석하는 게 아까 무슨 분석이었죠? 기술적이죠. 이건 나만 봐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근데 아직 과거만 반영됐지 현재의 미래는 아직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걸 얻으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도 있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까지만 반영된 시장은 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정상이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대부분 제가 약성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라고 그랬어요. 중강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가 막 개발됐지 아십니까?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무슨 땡땡땡 의원께서 어디가 막 개발된다고 하셔서 막 문제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아시는 건 그냥요, 미래 정보를 내포했죠. 그죠? 그러면 그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무슨 정보만 알고 있어요? 현재 정보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대부분 시장은 그냥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죠. 그럼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린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밖에 못 얻어요? 정상이윤이죠. 근데 어디가 개발될지의 미래 정보가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수가 초과를 누릴 수도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근데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럼 강성은 그냥 있어요. 미래까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죠? 정상이윤. 어떤 분석도 초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박스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그 박스 갖고는 좀 그러니까 자,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천천히 161페이지 가시면 약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자, 약성은 의에 가시면은 과거가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를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 다음 니은. 기술적 분석 아까 기억나시죠? 기술적 분석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습니까? 그러면 B. 약성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지표로는 초과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에 나타나는 건 거의 그냥입니까? 대부분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만 아세요? 현재 정보까지도 아세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도 거의 다 중강성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기본적은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공표된 정보로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죠. 자, 얘기해 볼게요. 과거만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현재까지가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B 중강성이라고 해도 여기는 모든 기본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A, B, C, D를 한번 가보세요. D. D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이원을 내가 얘기하기는 뭐지만 어떤 이원이 어디가 막 개발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이슈화 돼 있잖아요. 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정보는 그냥입니까? 미래의 정보입니까? 미래의 정보는 지금 반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그 의원께서만 다른 친인척한테 줄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뒤에 하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중강성까지의 정상 이상의 이윤을 얻었다면 그분들이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그냥입니까? 미래 정보를 알았습니까? 그죠? 공표되기 이전에 내부 자료를 먼저 알았던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표된 것 이상의 우수한 정보를 얻은 거죠. 그럼 그때는 어땠습니까? 결코 이미 공표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미래의 정보를 얻는다면.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강성이라는 게 있나요? 강성은 그냥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현실입니까? 이론입니까? 그럼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이요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밑에 박스가 조금 어려워요. 갈게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를 누릴 수 없고 정상이만 얻을 수 있죠. 중강성은 어때요?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기본적 분석은 초과를 얻을 수 없고 정상이만 얻고 강성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석도 다 필요 없죠. 미래 정보까지 내부 정보가 다 공개됐으니까 초과를 얻을 수 없고 정상이만 얻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밑에 예제 문제가 4번을 한번 보세요. 강성은 그냥입니까? 초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까? 없죠. 초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질문은 틀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시장은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거의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중강성이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보까지만 알고 있죠? 현재. 그런가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죠? 미래 정보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된 게 그 미래 정보를 터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슈가 된 게 그 친인척이나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분을 막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문에 나온 거잖아요. 정치를 괜히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요? 그럼 신문에 나오면은 친인척이나 이런 분한테 정보를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막 개발될지를. 그래요? 그럼 그건 그냥요 미래의 정보예요. 그러면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163페이지를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제가 3, 4월 달을 좀 뺄게요. 왜냐하면 효율적 시장이 제대로 돼야 이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강성이요? 강성은 잘 일로 와보세요. 강성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까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도 초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상 이유만 없는 거죠. 그래서 초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강성은 초과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왜? 그냥이야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있어.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초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강성은 딱 초과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할당은 제가 3, 4월 달에 미루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5페이지 입지를 가기 전에 자,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대로는 먼저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오세요. 어디로 가냐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대론서부터 제가 잡아줘 드릴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교재로는 자, 우리가 이제 지대론이라는 거 먼저 잡아야 돼요. 농경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로는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그 지대, 그죠? 그래서 페이지 자 뒤쪽이 있더라고요. 교재가 뒤쪽. 페이지 20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4로 가시면 지대와 직가 이론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대와 직가는 여기서 그냥 개념만 잡아보세요. 우리가 지대와 직가. 자, 일단 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투자론을 한 다음에 할 테니까. 자, 갑돌이가 직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에요. 3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냥요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대 수입을 받는다는 이 지대는 토지의 대가가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100만 원 받는다면 자 어떻습니까?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는 일정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을 명시하니까 따라서 유량이고요. 자, 이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현재 얼마인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따라서 절량이거든요. 가격.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대는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소득에 대해서 기록되는 게 사용의 대가니까 일정 기간의 유량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가는 현재 얼마가 가격이라고 명시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이 두 가지만 좀 잡아두세요. 체크하셨죠?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냐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농경지의 지대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냥요 농경지예요. 농사 지을 때 어떤 게 이제 우리가 지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위에 보시면 무슨 화파가 있죠.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학문적이다 보니까 고전화파가 먼저 나왔어요. 무슨 화파가 먼저 나왔다? 그 고전화파는 토지에서부터 원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별개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화파는 아직은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는데 학문적인 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대론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농경지의 지대론입니다. 농경지에 대한 지대 이론. 자, 지금 무슨 화파가 있다고요?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 자, 그럼 가볼게요. 고전화파가 먼저 나왔어요. 고전화파가. 신고전화파가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이 고전화파는 토지가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연적 특성. 그럼 땅이 부종성이라는 자체는 땅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땅이 희소하죠. 그럼 여기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 쓰니까 곡물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곡물 가격도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곡물을 재배하려는 임대 수요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는 고전합화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불로소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해서 토지는 자체가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산비를 빼고 토지 지주가 가만히 앉아서 먹더라. 그럼 그냥입니까? 잉여로 봅니까? 잉여로 봤어요. 근데 신고전합화는 이제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그냥요 개량할 수가 있어요. 개량이 되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되면 그냥입니까? 토지에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땅값이 그냥이에요. 땅값이 비싸져요. 그럼 건설회사들이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을 올려버립니까? 그럼 이건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 곡물 가격 안에 지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따보세요. 생산 요소. 그러면 생산 요소에 비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비용으로 봐요. 생산 요소의 비용. 그럼 얘는 토지와 자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암기 기법이요. 자,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고전 잉어. 자, 길 가던 개 같은 거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오래된 잉어는 잡아먹으면 안 돼요. 국가가 이제 잡으면 벌금을 내요. 그죠? 따라서 고전 잉어. 그러면 누가 잡아먹었으면 그냥입니까? 신고를 합니까? 그 비용을 내죠.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럼 고전합화는 뭐로 받죠? 잉여. 신고전합화는 비용을 받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고전합화는 펜 들어봐요. 펜. 고전합화는 거기에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을 3분법으로 공양했습니까? 구분을 했습니까? 했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맨 밑에 지대를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봤죠. 그런가요? 근데 신고전합화는 자, 그냥입니까? 네 번째 보시면 토지와 자본의 이분법으로서 구분할 필요는 없죠. 자, 따라서 신고 비용. 그럼 얘는 지대의 성격을 보면 얘는 그냥입니까? 요소 비용으로 파악합니까? 요소 비용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차액시설의 리카도라는 애가 있죠. 자, 얘가 이제 고전합화의 차액 지대설을 강조하는 학자가 리카도예요. 그래서 리카도가 이제 리카르도 해두고 맞거든요.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땅에도요, 비옥도라는 자체는 농사 짓는데도 그냥입니까? 땅이 다 다릅니까? 그죠? 그럼 비옥도가 아주 질이 좋은 거는 농사를 잘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액 지대설을 얘기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차액 지대설을 얘기를 해요. 지대론. 그래서 리카르도가 비옥도를 강조합니다. 무슨 도를 강조한다? 비옥도. 자, 갑돌이가 지주예요. 그럼 토지가 다 똑같아요? 비옥도에 따라 달라요. 다르죠. 아주 우리가 좋은 거는 우둥지라고 하고 나쁜 거는 열등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우둥지가 있고 열등지가 있으면 우둥지는 우리가 상급지라고 하고 아주 좋은 비옥도가, 그다음에 중급지고 얘가 하급지라고 봐봐요. 최열등지라고 하는데, 자,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럼 우리가 지대를 받으려면, 자, 우리가 건물도 임대료가 있으면은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나갑니까? 나가죠.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우리가 곡물 가격에다가 그 수량을 곱해서 생산비를 빼요. 그럼 생산비가 만약에 100원이라면 똑같이 100원으로 똑같다면 비옥도가 같습니까? 비옥도가 다릅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벌겠죠? 그럼 얘가 500원 벌고 얘가 400원 벌고 100원 벌면 이 차익의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400원, 300원, 얘는 지대가 제로죠. 그래서 최열등지를 지대가 낮은 거를 따보세요. 한계지. 그럼 한계지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제로입니까? 그럼 지대가 제로라는 자체는 그냥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따보세요. 비옥도, 리카르도
그럼 비옥도 나오면 그냥요 리카르도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차익이 생깁니까? 그죠? 그럼 그냥요 비옥도의 차익이에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이지만 이렇게 해도 또 40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익만큼 비옥도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무슨 합파라고 내가 적어놨죠? 고전합파죠. 그러면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죠?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어때요? 곡물 가격이 높다 보니까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자, 지금 곡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높아지니까 생산비를 뺀 다음에 지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요 비옥도에 따라 달라요. 그럼 곡물 가격이 지대를 영향을 주는 거죠. 무슨 합파니까 그렇죠? 고전 합파가 그렇죠. 그다음에 땅이 제한됐기 때문에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체감의 법칙을 성립하고 그다음에 땅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소하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자, 지금 205페이지 농경지대의 차익세율 리카도라는 애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따보세요. 비옥도, 리카도.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비옥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때요? 의에 보시면 토지에 비옥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우등지, 열등지가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자, 우리가 차익세율 리카도 찍는데 지대 발생의 조건을 가볼게요. 비옥한 토지는 공급이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비옥도 위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게 나오면 그냥입니까? 차익지설입니까? 차익세설이죠. 리카도.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평가에서는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B를 가보세요. 그럼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 차이가 지대가 발생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였으면 최열등지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밑에 3번에 가시면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이라는 게 있죠. 자,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자, 얘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볼게요. 자, 절대 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얘기했어요. 마르크스가. 그러면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요구합니까? 그럼 소유권으로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럼 토지 사유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으로 요구합니까? 그러면 밑에 3번에 절대 마르크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한다고 돼 있나요? 그러면 얘는 차익이에요? 절대지대예요? 그럼 평가. 자,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최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을 한다.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은 요즘은 거의 우리 학원도 이제 기본서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즘 취재가 거의 이제 요약집으로 강의하는 취재가 강해요. 왜냐하면 책이 그냥입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기를 해드리면 요거 위주로 가셔야 돼요. 자, 이론으로 갈게요. 고전학파는 아직 어떻게 됩니까? 인문적이에요?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토지는 그냥입니까? 부정성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까? 희소하죠. 수학 체감이 될 수 있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지대를 받는다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잉여입니까? 불로소득이에요. 그런가요? 토지를 강조 안 했어요? 강조했어요. 구분했죠. 그렇죠? 근데 신고전환파가 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농지가 택지로 개량됩니까? 그럼 그냥요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분양가를 올리죠. 그럼 얘는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지대는 그냥입니까? 토지는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까? 요소죠. 그럼 잉여예요? 하나의 비용이에요?
비용이라는 거죠, 지대가. 그렇죠? 물건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자, 보세요. 따라보세요. 비옥도 누구 찍으셔야죠? 리카르도, 도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서른도 찍으지 마시고. 그냥요, 비옥도의 차이예요. 그럼 절대입니까? 차익입니까? 그럼 한계지라는 게 있겠죠?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요구됩니까? 자본주의 되니까. 소유권으로 그냥요,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내야 돼요? 다 절대적으로 내야 돼요. 그럼 한계지의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와 리카도와 튀네 이론을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만 쉬다가 갈게요. 좀 하시죠.